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2개를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읽어드리는 댓글은 최근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부분인데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나 이렇게 좀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볼 때 이 2가지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석윤이와 서영이라는 아이들을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추가 현금을 확보했더니 현금 비중이 50% 가까이 되네요. 탐욕 지수도 높고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글과 좋은 뉴스들이 겹치다 보니 매수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뉴스 때문인지 주가는 올라가고 초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네요. 라고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은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자는요, 사실 모든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고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투자자는 50%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밤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20%가 정답인지 30%가 정답인지 아니면 10%가 정답인지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을 남겨주신 분은요, 현금 비중이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봐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금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현금 비중의 이 결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도 문제가 없고 떨어져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20%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보통 현금이 20% 정도 되면은요, 올라가도 마음이 좋고 떨어져도 마음이 좋습니다. 올라가면 80%나 되는 자금이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면요, 20%나 현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분께서는요, 50%가 좀 지나치게 현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 욕심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만간 주가가 떨어지면 엄청 사야지 이런 욕심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욕심을 조금 줄이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댓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인생은 오늘부터라는 멋진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미주님, 4년 전부터 조용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인데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작년 12월쯤 MAGS ETF를 매수했는데 6월까지 대폭락이었다가 지금은 원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원금으로 회복되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ETF라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익률이 좋아서 2023년에 상장된 ETF인데 1년 수익률이 70%인가 해서 매수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3년 전부터 구독하셨는데 처음으로 남겨주신 댓글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너무나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식을 사고 나서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 6월까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금으로 돌아오는 중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금이 회복되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요,
원금이 회복되는 거랑 이 ETF나 주식의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팔 때 결정의 기준은요, 이 주식이 지금부터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질 것인가,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단가랑 비교해서 원금이 되면 이걸 팔겠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기준이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나의 평단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지금 원금이 회복되는 거랑 주식의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MAGS라는 이 ETF가 도대체 어떤 ETF인지 알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MAGS는 라운드 힐 매그니피선트 7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매그니피선트 7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홀딩, 즉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요,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트레저리 빌즈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요, 국채입니다. 이 ETF는요, 국채의 59.41%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이 지금 국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국채를 살 때 디스카운트를 받는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를 받는 국채가 아니라 살 때 약간 할인을 받아서 산 국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 투자 자금의 60% 가까운 자금이 지금 국채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요,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ETF는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적겠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밑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역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요, 수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수압은 뭐냐면요, 파생 상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ETF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든 주식이 지금 주식 자체,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압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채를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할 때 방어하는 기능을 높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 점을 좀 우리가 유념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ETF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압도 그들이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국채의 비율이 59%를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끌리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수료를 보시면요, expense ratio, 수수료가 0.29%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매년 3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 자금이 막 10억씩 되면 수수료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냥 7종목의 주식을 균등하게 사거나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조금 더 사거나 이렇게 7종목을 사면 되지,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내면서 이런 파생 상품까지 포함하는 ETF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남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질문에 답이 잘 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죠. 빨간색이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00대 기업 대부분이 상승하는 아주 좋은 추세가 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겠죠.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무려 75%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퍼센티지도 63.14%까지 향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요, 단기간에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무려 15.30까지 떨어졌습니다. 15.30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굉장히 낮은 그런 변동성 지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공포 지수, 이 공포감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이제 77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극적인 탐욕이 넘치는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이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다시 8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까지도요,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피력드렸죠. 어제도 AI 수혜주들이 다 떨어졌을 때 아마도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는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부 투자자들이 올인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자금이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39.3%가 상승 추세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가 36.8%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평균하고 비슷해진 거죠. 이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역사적인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이 중요한데 34%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9%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인 평균은 31%거든요. 따라서 평균보다 훨씬 더 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현금을 움켜주고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투자자가 많다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승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실제로 39%에서 이제 5% 정도는요, 하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주식을 샀다. 그래서 이제는 34%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시점은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겁니다. 그만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수치가 줄어드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때는 이제 과열 신호로 우리가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준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 시장 지수들이 0.78%, 나스닥이 0.61% 올라간 걸 감안하면요, 미준 탑픽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단 탈렌 에너지가 연일 급상승하면서 어제도 8.18%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고요. 셀레스티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러스 7.57%,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90%,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플러스 5.83, 팔란티어 플러스 3.73,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3.62, AMD 플러스 2.54, TSMC 플러스 2.44, 엔비디아 플러스 2.25, 브로드컴이 플러스 1.83, 메타 플러스 1.24, 아마존 플러스 0.36, 테슬라가 0.14% 올라갔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이 7종목이 있는데요. 펄솔라가 0.12%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13, 알파벳 마이너스 0.58, B2 마이너스 1.50,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1.64, 우버 마이너스 2.0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2% 하락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는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이 대체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았죠.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났다. 최근에 신나게 달렸잖아요. 자, 그리고 반면 위쪽을 보시면요, 어제는 AI 수혜주들이 대체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AI 수혜주들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는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요, 제가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실행 계획은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요, 특정 분야 그리고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계획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 두 번째는 인프라, 세 번째는요, 국제 외교 및 안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요, AI 인프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AI 수혜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 이 계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제 발표된 AI 실행 계획은요, 핵심이 뭐냐면 짓고 또 짓자입니다. 영어로 build, baby buil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 많이 짓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주요 정책을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팹,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뚝딱뚝딱 쉽게 만들수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리츠 운영사입니다. 자,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임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이퀴닉스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전력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도 굉장히 유망하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요, 엄청난 전략을 소비하거든요. 따라서 비스트라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탈렌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서버 하드웨어 그리고 냉각 솔루션 제공 업체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따라서 AI 서버를 만드는 델 컴퓨터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벌티브 홀딩즈는 냉각 기업이죠.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 셀레스티카 같은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은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을 장려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허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은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인텔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은 제조만 하는 기업, TSMC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팹리스 설계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요, 반도체 장비도 잘 팔리겠죠. 따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램 리서치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기업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많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애저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방위산업 그리고 특수 분야인데요. 이쪽에서는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냐면요, 군 그리고 정보기관용 고보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국방부라든지 이 미국의 정부 내에 AI 도입을 촉진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걸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왜냐하면 방산 기업 및 정부 계약 전문 IT 기업은 팔란티어가 독보적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팔란티어가 많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든지 아니면 정보기관용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다 보면요, 정보 보안이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팔로안토 그리고 센트럴 원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결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전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TV의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분석이 가장 빨랐다. AI 기반 투자 속보, 에드가 플래시가 출범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에드가 플래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애플 뉴스라고 지금 김민중 대표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신 서비스인데요. 잠깐 읽어보시죠. 글로벌 투자 정보 플랫폼 초이스스탁 US를 운영하는 데이터 히어로가 투자자를 위한 신규 AI 투자 속보 서비스인 에드가 플래시를 출범한다. 데이터 히어로는 해외 주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종목 매매 신호 서비스에 이어서 AI 투자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투자 속보 서비스인 에드가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드가 플래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8K 전자 공시를 데이터 히어로가 보유한 나스닥, 초이스닥 US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AI가 미국 상장 기업의 공시를 분석하고 핵심 투자 정보 추출, 주가 영향 초고속 분석, 관심 종목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AI 분석 시스템이다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에드가 플래시는 한국 시각 24일 오전 발표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보 오전 5시 16분 송출로 제공했다라고 여기 지금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보면서 김민중 대표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떠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6분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알파벳은 더 대단했습니다. 어제 알파벳, 구글의 실적을요, 여기 보시면 5시 3분에 속보가 지금 나왔거든요. 단 3분 만에 보도가 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964억 달러, 클라우드가 32% 급등했다라는 제목이고요. 자, 지금 초이스닥의 AI가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며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32%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띈다. AI 기술 통합을 통한 검색 및 유튜브 사업의 두 자릿수 성장도 긍정적이다. 85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은 향후 성장 가속화 의지를 보여주며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여기 정리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알파벳 주가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알파벳의 주가를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3.21%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AI가 지금 예측한 대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줄 정리도 있는데요. 2분기의 매출이 9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EPS는 22% 상승했다. 클라우드 매출은 136억 달러로 32% 급등하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설비 투자 850억 달러 확대 계획으로 AI 기술 선도 입지를 강화했다라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기사를 다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된 테슬라의 어닝 그리고 구글 어닝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어닝 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하여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영진의 낙관적인 입장은 여전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도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악재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IRA, 인플레이션 감소법이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잖아요. 두 번째로 관세가 인상되는 부분. 세 번째, 규제 크레딧이 감소되는 부분. 자, 이렇게 세 가지나 즉각적인 주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핵자 CFO는요, 관세의 완전한 영향이 다음 분기들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사실상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다음 분기부터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폐지 그리고 에너지 사업 크레딧 이슈로 인해서 수요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경영진은요,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저가 모델의 생산량 증가는 초기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라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는 이제 4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 말지 돼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달했고요. 자, 아울러서 옵티머스 로봇의 생산량 증가도요,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결국 장밋빛 미래로 포장된 어닝콜이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자율주행도 있고 우리는 로보택시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해낼 것이다. 우리 기업은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인 현재 실적 수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또한 미래 실적을 위한 각종 혁신의 진행 사항 역시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딜레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진행됐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된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테슬라 주식에 비중 있게 베팅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지금 20종목 안에 테슬라를 넣고 있는데요, 투자 자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자금을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처럼 좀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글의 어닝 컨퍼런스 콜입니다. 구글의 어닝 콜에서도 중요한 내용만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가장 먼저 구글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요. 순다 피차이 CEO가 강조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검색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검색 그리고 기타 매출이 연 12%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 검색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건강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AI 기반 검색 기능 그리고 AI 모드가 미국과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출시했고요. 이들이 지금 자랑하는 AI 오버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색을 하면 그 아래 이제 서머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AI 오버뷰가 전 세계 200개 국가 그리고 40개 언어를 통해서 월간 2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숫자죠. 따라서 AI 오버뷰라는 새로운 기능이요, 지금 구글 검색의 생명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요, 구글 클라우드도 굉장히 좋았죠. 수익 그리고 수주 잔고, 수익성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어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2025년 설비 투자, 카펙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설비 투자 전망을요,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100억 달러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2025년이 지금 7월 말이잖아요. 근데 7월 말인데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자, 거기에는 서버 추가 투자가 들어가고요. 서버의 납기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의 가속화가 주요 배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는 추가적인 카펙스 증가가 전망된다. 그래서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AI 수혜주, 특히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 주식 혹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같은 인프라 종목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AWS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알파벳, 그리고 메타의 어닝 결과에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투자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메타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자, 왜냐면요, 이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카펙스 지출은요, 결국은 AI 반도체나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AI 인프라 공급 업체들의 매출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보면 결국은 AI 반도체 기업,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알파벳이 2025년 설비 투자 전망을요,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100억 달러나 상향 조정하고, 또한 2026년에도 추가적인 증가를 예고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AI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와 서버, 그리고 AI 가속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저는요, 관련 기업들의 명백한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믿고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죠. 알파벳이 얘기하기를 올해도 생각보다 더 필요하고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최소 2026년까지는 강력한 수요가 보장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7월 23일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7월 24일 오늘 프리마켓에서도요,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는요, 선물 지수로 지금 4%, 5%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100, B200 등의 AI 가속기,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부분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넘버원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이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로 AMD 역시도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지금 AMD가 개발한 MI300X GPU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AI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면요, 결국은 엔비디아로 감당이 안 됩니다.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따라서 AMD에 대한 수요도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도 지금 2,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이 있잖아요. TPU라고 부르는 거죠. 이 TPU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칩 분야의 최강자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은 양쪽에서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지금 6%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크레도는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칩하고 칩, 그리고 서버와 서버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요. 더 많은 GPU가 촘촘하게 연결되면, 따라서 시스템이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크레도의 제품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셀레스티카도 약 5% 올라가고 있는데요. 셀레스티카는 뭘 하냐면 엔비디아, AMD 등이 만든 GPU를 받아서요, 서버와 렉 단위로 조립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하드웨어 공급 업체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알파벳 발표는요, AI 투자 사이클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2026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도,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어닝 결과에서 유사한 계획이 발표되면요, AI 인프라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AI 혁명 초기 단계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를 전달드릴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미줌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든지 미줌 팟캐스트를 삽입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괜찮은 컨텐츠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딥워터의 진 몬스터 같은 경우는 알파벳의 주가가 며칠 내 의미 있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나오는데요. 댄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번에 어닝 결과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랑 제 와이프가 만든 미줌 팟캐스트에는요,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구성해 봤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들이 숏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의 랠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올 여름은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의 주장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뭐냐면 팔란티어 2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8월 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닝 결과가 조금만 실망스러우면요, 바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또다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유지시켜주거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미준 유튜브 채널의 성장에 엄청나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지은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 혁명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엔비디아가 AI 학습의 시대를 확 열었다면 이제는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또 활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추론과 응용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AI 응용 국면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팔란티어의 최근 성과,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이 분기 실적 전망고, 이 회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AIP 있잖아요. 이게 왜 이의 쿠다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핵심만 저희가 쏙쏙 꼽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지난 1분기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9%나 증가했어요. 한 8억 8,400만 달러 정도. 이게 예상치를 한 2.7% 정도 넘어선 거고요. 특히 이제 상업 부문 성장률이 33%, 그리고 정부 부문이 45%였는데 양쪽 다 성장세가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와, 양쪽 다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강력한 AIP 도입 확산, 그리고 또 미국 국방부하고의 관계 강화, 이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상위 20개 그 고객사 매출도 고객당 7천만 달러로 26% 늘었다고 하니까 이 핵심 고객 기반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룰 오브 40 점수라고 하잖아요.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합친 거, 이게 83%가 나왔어요. 이건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수치거든요. 이야, 83%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팔란티어다 내놓은 2분기 가이던스는 약간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적은 좋았는데. 네, 매출은 한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 사이, 그리고 이제 비갭 기준 영업이익은 4억 1만 달러에서 4억 500만 달러 사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준 셈이죠. 근데 이 기사를 쓴 분석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가속 추세 이걸 이어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 분석관은 팔란티어가 가이던스를 아주 살짝만 넘어서도, 예를 들어서 매출 한 9억 5천 달러, 그리고 비갭 영업이익 4억 800만 달러 정도, 이 정도만 달성하면,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각각 1.3%, 3.2% 정도만 넘으면 그 가속 추세가 유지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팔란티어가 과거에 실적 발표했던 패턴이나 지금 AI 시장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분석의 핵심 주장하고 딱 연결되는 거군요. AIP는 새로운 쿠다다. 이 비유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 있잖아요. 이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거의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렇죠. 거의 표준처럼 됐죠. 네, 그런 것처럼 팔란티어의 AIP가 이제 AI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추론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도입해서 실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내려면 AIP 같은 이런 통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한번 시스템 깊숙이 도입되고 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쿠다처럼 강력한 락인 효과? 이걸 기대하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 이걸 넘어서 기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AMD의 리사수 CEO도 그랬잖아요. 2028년까지 AI 관련 시장이 5천억 달러 이상 커질 거다. 그렇게 예측했으니까
AIP한테 열린 기회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통과된 국방예산증액법안 원 빅 뷰티풀 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걸로 약 1,56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팔란티어의 그 주요 고객인 국방부 구호 관련 사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 그리고 상업 쪽 이 양쪽 날개가 모두 다 튼튼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역시 마음에 걸리는 건 주가 수준이에요. 향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선행 PER 이 270배에 달한다. 이거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너무 부담스러운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 해도 주가 수익 비율이 70%나 높아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 한 51%가 그냥 투자자들의 기대감, 낙관론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미주호나 웨드부시 같은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어요. 각각 135달러, 160달러로. 특히 웨드부시는 팔란티어가 차세대 오라클이 될 황금 경로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기대감을 보였죠. 하지만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 105달러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쓴 분석가는 그럼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분석가는 자체 모델을 돌려봤는데 2027년에 팔란티어가 약 65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56.4% 정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027년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125배의 주가 수익 비율 PER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계생했더니 약 149달러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149달러면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현재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결국 지금 주가가 미래에 상당한 성장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그 높은 밸류에이션 그거 자체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가 바뀌거나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 이걸 이제 멀티플 리버전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가 분석가들 목표 주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최고치랑 최저치 사이야 75%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팔란티어의 그 AI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해자, 모트의 깊이를 평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가는 최종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네요. 이건 어떤 논리일까요? 네, 그 결론적으로는 AI 혁명의 두 번째 물결, 그러니까 AI 능용 단계에서 팔란티어가 명확한 승자 중 하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미 워낙 뜨거우니까 이게 식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기회가 더 크다고 본 것이죠. 자, 오늘 팔란티어 분석을 쭉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1분기에 정말 인상적인 성장세, 그리고 AIP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 제2의 쿠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그 아찔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까지 정말 AI 응용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될 거라는 기대하고 또 고평가 논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팔란티어는 과연 정말 엔비디아처럼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이런 높은 기대감은 다소 좀 과열된 상태일까요? 이 AI 혁명의 다음 장을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